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인 걸로 아는데요. 상승폭이 그죠? 매일매일 눈 뜨면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정상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폭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등폭인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0.1% 하락, 0.1% 상승 이런 거는 나타나기 힘들다고요. 그죠? 움직이면 1%, 2%. 네, 이게 기본이니까 이런 숫자에 익숙해지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가운데,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뭐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오르고, 또 그리고 전쟁 우려가 뭐 없어진다 이러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재료는 갖다 붙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 같다. 만기 끝나고 나서 어제 만기일이었죠. 만기일까지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건조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뭐 그런 게 있었다라기보다는요. 그 와중에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연준 이사들, 뭐 연준 총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 심하면 여전히 50bp 인상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세인트루이즈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올해 금리 예상폭, 올해 금리 상승 목표치를 굉장히 또 높게 잡고 있네요. 그죠?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긴축이 선반영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계속 눈만 뜨면은 지금 긴축에 대한 그 연준 이사들의 목표치가 자꾸자꾸 껑충껑충 많이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전히 어떤 뭐 긴축 우려 이런 게 시장에 선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올해 금리 3%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필요할 경우 50bp 인상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5월 달에 QT 테이퍼링도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놈의 이게 선반영이, 그죠? 아직까지 긴축에 관련된 이슈들은 선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뭐 글쎄요, 전쟁 우려 때문에 뭐 빠졌던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혹은 뭐 어떤 기술적인 그 파생상품 동시만기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뭐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 혹은 뭐 단기적으로 이 지난 3개월간의 낙폭이 좀 있었으니까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뭐 세상이 막 추세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다시 뭐 대세 상승장이 오고 그런 거는 좀 3거래일 올랐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뭐한 것 같고, 아직까지 바뀐 건 없는 가운데, 그죠? 지난 3거래일 동안 반등을 했는데 미국이 3거래일 동안 바뀐 게 있냐고요? 세상에 없죠. 딱히 바뀐 건 없는 가운데 시장만 반등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려고 하고 있고요. 역전된 것도 있고 역전 가능성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죠. 네, 하여튼 이런 이 연준 이사들의 이런 매파적인 이야기가 암시하는 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어쨌든 뭐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야, 그러면은 나스닥이 좀 그죠? 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나스닥이 좀 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식적일 겁니다. 지금까지 늘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나스닥, IT 빅테크 종목들, FA 엔진이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은 주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벌벌벌 떨면서 하락을 했었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특히 금융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사견이에요. 그냥 뭐 사실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의견. 어젯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어제 2% 오르고 S&P가 1%밖에 안 올랐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오른 거는 오직 나스닥 빅테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다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지도를 봐도 불긋불긋하죠. 예. 불긋불긋하니까 아, 나스닥이 시장을 끌어올렸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솔직히 그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이 오르는 게 건전한 거냐? 저는 솔직히 일단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뭐 금리 인상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동성 파티 장은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표적인 유동성의 수혜를 본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유동성이 끝나간다라고도 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강하게 치고 오르는 거는 일단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내용상으로서 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나스닥 IT 빅테크발로 여기까지 시장이 올라온 건데, 이쯤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가 더 상승하고 어떤 그죠 더욱더 건전한 상승장을 만들어내려면 이제쯤에는, 지금쯤이면 이제 대표 선수를 교체해야 될 때가 오지 않냐, 주도주를 좀 교체해야 될 때가 오지 않냐 싶은데, 지금 같은 타이밍이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타이밍에 이제 FANG가 오른다 그러면 기존에 한참 써먹어서 이미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죠 IT 빅테크를 계속 써먹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만약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체력 떨어진 저런 친구들을 대표로 자꾸 내세우는 게 별로 일단 제 입장에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승을 주식시장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앞으로 뭐 금리 인상에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여기 FANG에는 초록불이 그만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FANG 친구들에서 돈이 좀 빠져나와가지고 이 밑에 있는 친구들로 좀 돈이 가야 되지 않나. 여기 있는 파이낸셜이나 뭐 인더스트리얼이나 뭐 컨슈머 어쩌고저쩌고 이쪽으로 가야지 주식시장이 이제 일종의 주도주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디까지나 뭐 그냥 저의 의견일 뿐이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관점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어젯밤에 미국이 올랐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에 그래 나스닥이 오른 게 뭐 건전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당장 죽냐? 그건 아니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술적 분석의 베이스는 모든 시세는 추세성을, 어떤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올랐죠. 또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당연히 상식적일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승이 계속 더 지속된 거죠. 반등의 흐름이 계속 지속된 거죠.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거예요. 언제 숏 포지션 들이대냐? 멈추면.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계속 들이대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다. 숏 포지션 들이대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반등이 멈추는 순간이 와요. 한 2, 3거래일 못 오르고 버벅버벅 하는 때가 와요. 그런 때 오면은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냥 잠이나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어봐야 체력 낭비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자면은 현물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주말 동안에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좀 하나 있긴 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자면 나스닥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3사는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일단 고점 패턴 3사는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전 3산을 만들어냈다라고 일단 보고 있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또 어떤 입장에서 또 보자, 근데 지금 이 차트를 약간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니까 요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한 패턴 빠진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하락 N자로 해서 하락 N자로 계속 빠진 거잖아요. 사실 보면은 지금 이제서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한 번, 두 번의 꼭지점밖에 안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3산이라는 꼭지점을 결과적으로 어떤 고점 테스트를 3번 하는 거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진 거, 바뀐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어젯밤까지의 미국 주식시장, 어젯밤까지의 반등으로 해서 금요일날 밤의 반등으로 인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요런 추세선이 있었잖아요. 지금 대충 요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근데 이거 의미 있게 넘어온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움직임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3산, 진짜 의미 있는 큰 3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반등이 짧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를 친 건 아닌데 조금 좀 크게 올라올 수 있을지도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막 째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볼린저 밴드 째진 않았네요. 그죠? 나스닥 선물인데요. 그죠? 아직 볼린저 밴드 째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거 보니까 조금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가져보면서 좀 타이밍 좀 기다려 보자는 거죠. 타이밍 잘 재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요즘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하루 이틀 타이밍 삐끗하면은 막 5% 10%가 그냥 훅훅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멈추고 나서 조금 비싸게 사면 돼요. 먼저 들어가서 맞는 것보단 좀, 그죠? 먼저 들어가서 맞고 있는 것보단 좀 늦게 비싸게 사는 게 훨씬 나을, 마음도 편하고 계좌도 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더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냐? 일단 뭐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일단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뭐 세상이 지난 3거래일 동안, 3거래일이 아니구나, 지난 4거래일 동안 반등을 했는데, 지난 4거래일 동안 세상이 달라진 건 있냐? 달라진 건 없죠. 달라진 거는 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마인드만 달라졌죠. 이번에 바닥이 나오고 쌍바닥 나오고 이제 뭐 대세 상승으로 다시 추세 전환하나? 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지,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거, 연준 이사들의 생각, 전쟁 이슈, 뭐 국제유가의 상승세 이런 거 꺾였냐, 인플레이션 꺾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추세를 되돌리진 못할 거야. 또 그리고 주식이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생각 믿어보면서 하락 추세 계속 될 거야, 하락 추세 되돌리진 못할 거야. 물론 여기서 고점이 어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척하긴 했지만 지가 다음에 올라봐야 여기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고점들을 넘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본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말씀드렸는데, 저기 위에서 잡았으니까, 저기 위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지금 수익 누적 중이니까,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잘 잡은, 평단가 굉장히 좋게 잡았는데 굳이 이런 데서 비중 축소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누적하는 습관을 계속 한번 갖고 가보고 싶다. 물론 뭐 저라고 쏘게 안 쓰리겠어요. 와, 씨, 겁나 많이 올랐네. 와, 수익률이 이게 얼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어쨌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일단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투자 스타일이니까, 일단 그래서 가만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더 좋은 가격에서 뭐 새로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고 이런 거 하기가 전 좀 어렵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외에 어쨌든 일단 그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저항 자리를 일단 돌파한 척 했으니까 다음번 저항 찾아가면 되겠죠. 저항 라인은 많이 있습니다. 또 14,700 정도까지, 또 어떤 14,700짜리가 어떤 또 중요한 저항이 되겠네요. 물론 그 전에도 저항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14,700 가기 직전에도 뭐 저항이 있고, 그죠? 하여튼 저항들은 많이 있다. S&P 같은 경우는 뭐 얘네도 뭐 찾아보시면 저항이 많이 있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 여기가 저항이네요. 지금 당장 4,460 정도? 대충 요 자리가 어떤 저항이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버벅하는 것 같고요. 4,460 정도 위에는 4,540 정도까지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제 생각에 이렇게 올라온 이상, 얘가 어떤 큰 추세상에서, 큰 그림상에서 뭐 큰 고점, 다른 거 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제법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지난번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 고점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여기서 보시면 9월 초부터 해서 9월 8일까지 일주일 넘게 여기서 버벅거리다 빠졌어요. 여기는 어때요? 여긴 더 심하죠. 11월부터 12월 한 달까지 2달 동안 개기다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물론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천천히 마음 먹으시고, 오늘 밤도 딱히 할 거 없는 거죠. 어차피 오늘 밤에도 또 일단 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니까, 오늘 밤에 뭐 상승이 멈추면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뭐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푹 주무시고 내일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해봤고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하여튼 뉴스 없습니다.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뉴스 없었고요. 하여튼 그 금요일날 밤에 금리들은 조금 쉬었다 가는 것 같다. 지금 이게 지금 반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미 FOMC 회의 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미 FOMC 회의 전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조정 나온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오니까 긴축우려로 발발 떨던 시장이 반등한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뭐 문제 없어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방금 전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이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고 긴축에 대한 목표 금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금리가 이게 줄줄줄 떨어지다 이게 완전 추세가 이게 죽겠어요. 이게 추세가 죽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계속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일단 조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봐도 그냥 조정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요. 조정이고 더 올라갈 수 있고 건전한 눌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는 일단 최근에 좀 움직임 좀 쉬어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특별한 뭐 이상 있는 건 없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쉬어가고 있다. 박스권에 쉬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얘도 FOMC 회의 직전에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 거예요. 얘도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움직여 놓으니까 이제 쉬는 거예요. 얘도 뭐 보시다시피 딱히 뭐 문제 없다. 지금 달러 강세 요인이 뭐예요? 전쟁 우려. 또 그리고 뭐가 있죠? 그 긴축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만 잘 나간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 강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의 어떤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거. 달러 강세 계속 갈 거라면 이거 그죠? 당연히 뭐 조정이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이거는 현재 어떤 기간 조정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저점 안 깨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잘 가고 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일단 보시면 내려오고 있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이렇게 내려와야죠. 어쨌든 이번에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시장이고 한국 주식시장이고 전반적으로 하락 에너지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가운데 이거를 다 소진시켜 버리진 않았어요. 이걸 투매를 통해서 소진시킨 흔적은 일단 없어요. 물론 조금 의심되는 데가 있다고 했죠. 이거 하락 에너지가 소진됐나 의심되는 증시는 두 군데가 있긴 해요. 독일 증시, 유럽 증시하고 또 그리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어떤 하락 에너지 소진의 가능성 정도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독일하고 홍콩이 이게 전 세계 중심은 아니죠. 미국하고 뭐 그죠. 하여튼 뭐 미국 주식시장 중요할 텐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투매의 흔적 이런 건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그 빅스 지수보다 이야기가 샜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그 하락 에너지를 소진시켰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약간 제풀에 지쳐서 좀 내려온 요런 듯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바로 40에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더 오르면서 빅스가 40, 60, 80 가면서 이 시세를 지금 끝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다시 힘 충전하러 내려가고 있어요. 다시. 그리고 이 힘 충전하러 내려가는 과정이 또 상당히 또 급격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면 빅스는 솔직히 상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죽더라도 짜불 죽여야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죽는 게 좋긴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죽어야지 빅스가 이렇게 뾰족하게 급속하게 죽어버리면은 또 급반등도 만들어내기가 쉬워진다. 지금 솔직히 또 급속하게 좀 죽이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죽고 있으니까 너무 급속하게 죽으니까 급반등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UVXY를 지금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변동성 상승에 베팅하실 분들은 멈추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 거 없고 점검만 했어요. 이제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아무튼 그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계속 일단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국제유가 이렇게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예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저의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제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110달러가 중요한 저항이 됐죠. 지금 보시면요. 대충 110달러인데 110달러가 아니네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109점 몇 달러인데 하여튼 110이라 할게요. 하여튼 110달러 넘어가면은 상당히 또 힘이 좀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10달러 부근에서 아마 버벅버벅 하긴 할 거예요. 더 상승하더라도. 하여튼 그 유가도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어떤 그 악재들이 다 끝난 건 아니다. 다 진행 중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악재 진행 와중에 증시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겠구나 생각하면은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솔직히 그 지금 당장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긴축 스케줄이 당겨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그죠?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은 좋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만 나스닥에서 S&P로 주도주 딱 교체하면서
뭐 야,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한다 이러면서 대세 상승 불가능하지는 않죠.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한국은 어렵다. 한국은 신흥국이잖아요. 미국이 경기가 좋은 거 하고 한국이 경기가 좋은 거 하고는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어떤 돈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논리는 좀 보통 잘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S&P가 뭐 예를 들어 뭐 주도주 교체되었고 S&P 오른다라면 결국 또 미국 주식시장으로 또 돈 다 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신흥국에서 또 돈 다 빨리는 거죠. 뭐 별다른 거 있나요? 아무튼 한국은 지금 악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고 그죠? 환율, 그 유가, 금리, 네, 3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좋아지기 좀 어려울 거고, 그 뭐 기술적 추세로 봐도 그래요. 이거면 추세로 봐도 너무나 그 완연한 하락 추세라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투매의 흔적조차 없어요. 이번에 차라리 투매를 쏟아냈어야 되는데 투매의 흔적조차 없고, 그래서 뭐 쌍바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충분히 가능하긴 가능한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바닥 나오는 경우를, 저는 이런 완연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바닥 나오는 거는 저는 일단 좀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홍콩 지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이런 거 보시면, 이때 보시면, 야, 하락 추세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쌍바닥 나왔으니까, 야, 이제 올해는 가능성 있냐? 아, 올해는 가능성 있지 않겠냐 하면서 쌍바닥 보면서 여기 진입한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랐었죠.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그치? 결국 어쨌든 투매를 보지 않냐. 물론 이거에서 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몰라요. 근데 전 좀 더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위안화 때문에.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하락 추세라는 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일단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나스닥 S&P도 이런 쌍바닥 모습이고, 그 코스피도 대놓고 지금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솔직히 좀 이런 건 속임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하여튼 뭐 잡설이 길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361, 362 부근에 저항 테스트 하고 있다. 요거 이 이야기만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더 가고 싶으면 362, 363 여기 넘어야 돼요. 그죠? 이거 못 넘어가면 추가 상승 없겠죠. 저항이 누적되는지 이런 여부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저항이 누적돼서 마감되면 장 막판에 뭐 한 숟가락 얹어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장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장 마감할 때 뭐 살살 움직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증시 뭐 딱히 할 말 없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코스피보다는 강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고점 높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최소 뭐 잘해봐야 주 후반에 어떤 뭐 인버스 진입 기회가 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뭐 그 정도. 특히 코스닥은 조심하셔야 돼요. 숏포지션 들어가시는 분들이 코스피보다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조금 더 강해졌으니까, 이번에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은 1300이 안 넘었어야 되는데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놓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어디였다? 한 1209원 이 정도 자리였는데, 뭐 일단 뭐 그 자리에서 뭐 일단 조정 중이죠. 조정 중인데, 조정이 일단 이렇게 되면 멈춘 거죠. 실제로 오늘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마감을 하려나 좀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이런 원화 약세 이런 흐름도 이 정도로 하고 끝낸다.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유가 오버슈팅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거 원달러 환율도 오버슈팅 한참 더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래저래 좀 주식시장도 언더슈팅 투매가 한참 더 나와야 이게 시장이 진정될 것 같고요. 일단 저의 일단 느낌은 그렇습니다. 증거는 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증거는 뭐 사실 딱히 뭐 드릴 수는 없죠.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경험상 의견이고, 거기에다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이슈들은 또 직접 점검해 보시면 되죠. 이슈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건 그냥 반등, 뭐 쉬어가지, 뭐 일종의 그 쉬어가기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답을 뭐 저는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드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투자는 스스로 결론 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